14쪽에 74번. 서준아 이거 어떻게 푸니? 14쪽에 74번. 앞에 있는 괄호는 전개시켰을 때 몇 가지 항이 나올까? 요거 맞아. 2H3만큼 나오죠? 그죠? 2H3. 봐봐 하영아, 이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라는 괄호가 3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3개의 괄호에서 각각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 여기서 B 고르고 여기서 A 고르고 여기서 B 고르고 여기서 B 고르면은 A,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는 결국 A랑 B 둘 중에서 3번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 중요하지 않고 중복되니까 2H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는 원래는 이거를 전개시키면은 몇 종류의 항이 나오겠어? 얘처럼 생각하면 3H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3H. 근데 X를 포함하지 않는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X를 그럼 안 뽑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뭐가 될까? 2H2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2번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H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5C, 4C, 3이니까 4가지고 요거는 3C이니까 3가지. 그러면 12개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거 몇 번이죠? 21쪽에 124번. 이건 서준 어떻게 풀어? 124번. 맨 왼쪽에 A가 있을 때랑 B가 있을 때랑 왼쪽에 C가 있을 때랑 그치. 일단 그 대진표의 종류 자체가 세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 그치? 대진표를 짤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대진표를 작성을 할 때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사실 이렇게 둘이 바뀌더라도 대진표가 똑같은 거잖아. 그치? 여기 BC가 오든 CB가 오든 걔네들이 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대진표에서 중요한 거는 요 맨 앞자리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가 A인 대진표가 있을 거고, 요 자리가 B인 대진표가 있을 거고, 요 자리가 C인 대진표가 있을 거고, 이렇게 3종류의 대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BC가 되고, 여기는 AC가 되고, 여기는 AB가 되고. 그럼 연희야, 대진표가 이렇게 3종류가 있다면 3종류의 대진표 중에 요 대진표가 선택될 확률 자체가 얼마일까? 3분의 1인 거야. 그치? 3가지 중에 1가지가 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대진표가 선택이 될 확률이 3분의 1씩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자가 2개 있으면 이 상자를 고를 확률, 이 상자를 고를 확률이 반반 이렇게 해서 2분의 1 곱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도 대진표가 3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대진표가 골라질지가 3분의 1씩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대진표에서 C가 우승을 하려면 어때야 할까요? 하영아, 이 상황에서 C가 우승하려면 C가 일단 누구를 이겨야 돼? B를 먼저 이겨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올라가가지고 누구도 이겨야 돼? A까지 이겨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우승인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C는 B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A도 이겨야 돼. 그럼 C가 B를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그쵸? 이거의 반대지. B가 C를 이길 확률의 반대니까 5분의 3.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도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C가 A를 이길 확률. 이거죠? C가 A를 이길 확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 대진표라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C가 A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B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요 두 분수의 순서만 바뀌면 되지. 그래서 2분의 1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를 이기는 거 5분의 3이 오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자, 요 상황에는 서준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상황에서 C가 어쨌든 우승할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A가 오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대진표에서는 C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개인 거야. 그치? 첫 번째 시나리오는 3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A가 올라와. 여기서 A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C랑 붙어서 여기서 A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C랑 붙어가지고 C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누가 올라와서 여기서 B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C랑 붙어서 C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지? 맞죠? 그러니까 결승을 C랑 A가 붙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결승전에서 C랑 B가 붙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하영아? 응? 그러면 이 경우라면 일단 얘네 둘이 먼저 1차전을 할 거잖아. 그지? 요 상황이 되려면 1차전은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 돼. 그치? A가. 그러면 A가 B를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야. A가 B를 이길 확률 3분의 1. 그러면 이제 결승전에서 C하고 A하고 만났겠지. C하고 A하고 만나가지고 C가 이겨야 되잖아. 그럼 C가 A를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반대로 1차전에서 B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 1차전에서 B가 승리를 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대신 결승전에서 이제 C랑 B랑 붙어가지고 C가 이겨야 되겠죠? 그게 얼마였지? 아까 C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었어. 그치? 그래서 요게 6분의 1인 거고, 요거는 5분의 2인 거고, 그러면 둘이 더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30분의 5 더하기 10이니까 17인가요? 그죠? 거기에다가 자, 요 앞에 있는 3분의 1까지 곱해가지고 요 대진표가 선택이 되고 거기서 C가 우승한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90분의 17 요렇게. 그거랑 아까 위에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합쳐가지고 이제 답을 쓰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 계산하면 얼마야? 첫 번째 대진표 이거 얼마였죠? 10분의 1. 얘도 그럼 10분의 1이겠네. 그지? 그럼 요걸 이제 90분의로 통분을 시키니까 90분의로 통분시키면은 요게 90분의 9죠? 90분의 9. 요것도 90분의 9.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셋을 더한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90분의 35가 되겠고, 90분의 35면은 5로 약분시키니까 18분의 7 이렇게. 그쵸? 잘 생각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또 질문할 거 뭐 있어? 24쪽에 138번. 자, 24쪽에 138번. 연희야, 배반 사건이 뭐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교집합이 없는 그런 관계가 배반이지. 그러면은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배반이잖아. 그지? 그죠? 근데 PA가 PB의 3배라 그랬고요. A 합집합 B가 4분의 3이라 그랬어. 그러면 원래는 하영아 PA 합집합 B면은 원래는 이렇게 구하잖아. PA에다가 PB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이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배반인 경우에는 어차피 교집합이 뭐니까? 없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이면은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게 성립을 하는 상황이야. 근데
PA가 3PB야. PA가 3PB야. 그럼 요 PA 자리를 뭘로 바꿔도 돼? 3PB로 바꿔도 되잖아. 그러면은 3PB에다가 PB가 더해지니까 4PB네, 그지? 4PB가 이거인 거야, 4분의 3. 그죠? 요게 4분의 3이고 4분의 3이 4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PB가 얼마가 돼요? 16분의 3이 되지. 그게 PB니까 PA는 그거의 몇 배? 3배. 그치? 여기다가 3배 해가지고 PA는 16분의 9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합집합이 그냥 PA 플러스 PB가 된다. 그게 포인트지. 또 몇 번 있었죠? 146번. 자, 이거는 전체를 1000명으로 보면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니까 막 소수가 나오니까 그냥 10,000명으로 보라 그랬지. 이 문제에서 독감 증상으로 찾아오는 1000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독감 환자다라고 말한 거는 독감 환자의 그냥 비율을 말해준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독감 환자야 라고 비율을 말해준 거니까 꼭 전체를 1000명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000명으로 잡아버리면 그 10,000명 중에서 좋아. 실제 독감 환자는 10명. 그럼 10,000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990명이 독감 환자가 아닌 거죠. 그죠? 얘네들은 실제 독감 환자인 거고 얘네들은 독감 환자가 아닌 건데 이 독감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정확도가 90%래. 이게 무슨 뜻이야, 하영아? 정확도가 90%라는 건? 독감 환자 10명이 검사를 하면 10명 중에 너는 독감 환자야? 라고 검사 판정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9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정확도가 90%니까 독감 환자한테는 너는 독감 환자야 라고 판정을 내리는 게 맞는 판정이잖아.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너 독감이야 라고 판정받는 애가 몇 명 있었겠어? 9명 있는 거야. 요거의 90%.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얘는 실제로는 환자인데 판정이 잘못돼가지고 너는 독감이 아니야 라고 판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 9,990명 있잖아. 이 9,990명 중에서 얘네들은 독감 환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대부분은 독감 환자가 아니니까 검사를 해봐도 너는 독감 환자가 아니야 라고 나오겠지, 대부분은. 근데 몇 퍼센트는? 10%는 독감 환자가 아닌데 판정이 잘못돼가지고 넌 독감이야 라고 판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독감이라고 판정받는 얘네들은 이 9,990명의 몇 퍼센트? 10%.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10%니까 999명인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독감 환자가 아니지만 검사 결과는 독감이야 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검사 결과가 독감인 환자가 그랬지. 그치? 그러면 검사 결과가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 환자다.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판정을 독감이라고 받은 거야. 독감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도 독감이 맞을 확률은 이걸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N 판정, 독감 판정을 받은 사람 분의 N 실제로도 독감이고 교집합 판정도 독감입니다 라고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독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넌 독감이야 라는 판정을 받은 애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몇 명일까? 108이 아니라 999에 9를 넣어야 되지? 1008명이야. 그치? 여기에는 실제로도 독감이고 판정도 독감으로 받은 애는 9명이지. 그래서 1008명 중에 9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08분의 9가 되고 약분하면 111분의 2, 1. 그치?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였나? 그 밑에 것도 146번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도 전체 그 만든 제품의 개수를 1000개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에서 전체 제품의 80% 20%가 해외 국내라 그랬으니까 1000개 중에서 해외에서 만든 게 800개, 국내가 200개. 맞나요? 근데 해외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불량품이 4%가 만들어진대. 그죠? 불량률이 4%니까 해외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는 4%가 불량품이야. 그럼 800개의 4% 계산 어떻게 해야 돼? 4% 하면 머릿속에 어떤 분수가 딱 떠올라야 될까? 퍼센트. 퍼센트는 100분율이죠. 그러니까 항상 몇 퍼센트 하면은 100분의 몇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치? 그러면 800개의 4%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치. 그래서 32개가 불량품인 거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800개 중에 32개를 뺀 나머지 768개는 정상품인 거고, 이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20%에서 200개였잖아. 근데 국내에는 1%만 불량품이에요. 그럼 200개의 1% 그럼 몇 개예요? 그죠? 200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2개가 되겠지.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2개만 불량품이고 나머지 다 정상품이야. 맞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 개를 택하였는데 불량품이야. 그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건 방정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불량품 분의 불량품인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거. 그치?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써야 돼? 그죠? 요거랑 요걸 합쳐야 되니까. 불량품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34가 분모에 깔리는 거고, 분자는 뭐만 들어가야 돼? 32. 그래서 34분의 32니까 약분해서 17분의 16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혹시 그 숙제하면서 25쪽 이후에라도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질문해볼까요? 38? 28쪽에 18번이요? 아, 28쪽에 8번. 28쪽에 8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걸 질문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모스부가 점하고 선 찍 있어. 점과 선이 있는데 점 2개와 선 2개를 전부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스부호의 가짓수 그랬잖아, 은솔아. 이게 무슨 단원인 것 같아? 어떤 순열? 중북순열. 그쵸,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냥 내 눈앞에 점 2개랑 선 2개가 있어. 그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A, A, B, B를 일렬로 나열한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럼 그냥 4팩 나누기 2팩 2팩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은 6가지겠지. 6가지.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가순열이다. 계산하면 6이 되겠습니다.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우리가 이때 35쪽까지 숙제였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봅시다. 어떤 영상? 책? 우리 진도 35까지 나왔으니까 35까지 있겠죠? 수업한 게? 다 있진 않죠? 수업 시간에 골라서 풀었지?
질문의 의도가 뭐야?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그러면 수업 나간 거 일단 다 듣고 그때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야죠. 35까지 그럼 없나요? 그러면은 우리 3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6쪽. 36쪽에는 60번을 봅시다. 60번. 자, 36쪽에 60번. 요거 이제 부등식인데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인 경우에는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서준아, 만약에 이게 부등호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등호면은 그 조건도 딱 의미 아닌 정수잖아. 그럼 바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H로 3H3으로 푸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래 서준아? 단순하게는 뭐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요.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 될 때도 있겠지만 얼마가 될 수도 있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얼마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가서 풀어도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는 몇 가지일까 하영아? 식으로? 뭐라고? 3H3 얘는요? 3H 얘는요? 3H1 얘는요? 그치. 그래서 3H3부터 3H0까지 쭉 더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는 조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써보면은 그 하키스틱 패턴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아. 이런 방법도 괜찮은데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여기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하영이랑 연이랑 은솔이가 있는데 내가 3개의 사탕을 나눠줄 거야. 하영이, 연이, 은솔이한테 나눠줄 건데 3개를 다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탕을 2개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탕 하나만 줄 수도 있고 사탕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그 상황이 지금 요 상황 아닌가? 그쵸? 그래서 뭐 X를 하영이가 받는 사탕의 개수, 이걸 연이가 받는 거, 이걸 은솔이가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탕을 내가 3개를 다 준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고, 사탕을 2개만 줄 거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고, 그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탕 3개를 주는데 3개 다 줄 때, 2개 줄 때, 1개 줄 때, 0개 줄 때를 다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서준이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개의 사탕 중에서 만약에 하영이랑 연이랑 은솔이한테 3개의 사탕을 다 나눠주면 서준이는 빵개 받는 거고, 만약에 3개의 사탕 중에서 뭐 하영이 하나 주고 연이 하나 주고 은솔이 안 줬어. 그럼 사탕이 하나 남잖아. 남는 사탕은 무조건 누구한테 준다고 생각해? 남는 사탕은 무조건 서준이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4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항상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항상 3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로 써 있을 경우에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새로운 누군가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얘까지 포함하면 항상 3개가 됩니다 라고 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새로 추가된 이 알파라는 녀석도 0부터 3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x, y, z가 합쳐서 3이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알파도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걸 이렇게 딱 추가하는 순간 이거는 딱 하나의 그 중복 조합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건 연이야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4개를 더해가지고 3이다. 4H3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결국 얘랑 똑같아. 이거 하나랑.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하나를 추가시킨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의 중복 조합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C 3이 되는 거니까 20까지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유형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6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자, 66번 답 한번 찾아보자. 지난번에는 그 2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지? 자, 9의 24제곱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요거는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이라는 게 이제 10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10 빼기 1의 24제곱으로 봐줘야 돼요. 10 빼기 1. 그치? 그래서 얘를 10 빼기 1의 24제곱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걸 이제 전개시킨 이항 정리를 통해서 얘를 전개시킨 모양을 쭉 써봐야 되는데, 이거를 10 빼기 1의 24제곱으로 봐도 되지만 1 빼기 10의 24제곱으로 봐도 되죠. 어차피 여기 밖에 있는 게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요 안에 부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값은 똑같거든. 그치?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거를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니까 요렇게 써주면 좀 더 전개하기가 편하겠죠? 그럼 요걸 이항 정리를 전개를 시켜보면, 연이야 맨 앞에 24C 0이 올 거 아니야. 그죠? 24C 0이면은 요것만 24번 곱하고 얘는 빵번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요거겠죠? 플러스 그 다음 항이 뭘까요? 24C 1에 마이너스 10이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고 여기다가 10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또 그 다음 항은 뭘까요? 24C 2에 10의 제곱이죠? 부호가 플러스일 거고, 그치? 그 다음 항은 뭘까요?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24C 24에 10의 2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10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데, 10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항들 중에서 하영아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요 이후로는 어떨까? 전부 다 최소한 1000의 무엇들이야? 배수들이야. 그치? 그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의 배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7000이랑 뭐 8000이랑 그 다음에 뭐 15000이랑 뭐 이런 것들끼리 아무리 빼고 더하고 해도 그 결과물은 항상 1000의 뭘까? 배수겠지, 그치? 항상 1000의 배수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볼 것도 없어. 이건 무조건 1000의 배수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치? 여기서 이미 1000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10,000, 10만, 100만 이런 것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이 뒤에는 기본적으로 다 1000의 배수들끼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요 부분만 계산해가지고 요 부분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결국 전체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라는 거죠. 이 유형의 기본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렇죠. 자, 그럼 요 셋만 계산을 하면 24C 0이면 1이고요. 24C 1에 10이면은 240이고요. 마이너스 240. 자, 요거는 얼마죠? 이게 앞에 게 얼마지? 276. 자, 거기다 공 2개 붙여가지고 27,600 플러스 요렇게. 그죠? 요것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27,600에서 240을 빼면은 27,360인데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숫자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하영아? (27,361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 그럼 나누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요. 7,300 1000으로 나눠서 1000으로. 하영이한테 27,361원이 있어요. 근데 네 친구들한테 1000원씩 1000원씩 나눠줬어. 네가 나눠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애들한테 1000원씩 나눠줬어. 그래 361. 이걸 1000으로 나누면은 27,000까지는 1000의 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1000으로 나누면 몫이 27인 거고 하영아. 몫이 27인 거고 나머지가 361인 거지. 오케이? 얘를 그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0 1이야 1. 그지?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61인 거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61만 쓰는 겁니다. 요 뒷부분만 361 요렇게. 자, 여기 66번 문제였고요. 넘겨볼게요. 37페이지에서는 67번 자, 67번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도 우리 뭐 기출 풀고 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그 케이스, 그 유형인데 6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두 단씩 올라서 맨 위에 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6칸짜리인데 한 칸을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두 칸을 가거나, 그지? 그랬을 때 그 6단으로 된 계단을 올라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 먼저 횟수만 한번 정해보자 이거야. 횟수. 1단 올라가는 횟수를 A번, 2단 올라가는 횟수를 B번 이렇게 잡았을 때 A, B의 순서쌍을 구해봐라. 1단, 2단. 그럼 우리 2단을 기준으로 할까요? 2단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두 칸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칸씩만 올라가는 거니까 요걸 몇 번 해야 돼요? 16번 해야 되겠죠. 연희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1, 2, 3, 4, 5, 6) 네 앞에 계단이 있어. 근데 네가 만약에 한 번에 한 칸만 올라갈 거야. 한 걸음에 한 계단만 올라갈 거야. 그럼 너는 몇 걸음을 가야 돼? 6걸음을 가야 되잖아. 그치? 그 얘기한 거예요. 한 번에 한 단씩만 올라간다면 6번을 올라가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중간에 한 걸음에 두 칸을 올라가는 행동을 한 번 했어. 그러면 한 칸 올라가는 행동을 몇 번 해야 돼? 4번을 해야 꼭대기에 도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두 칸을 올라가는 행동을 2번을 했어. 얘를 2번을 했어. 그러면 한 칸 올라가는 행동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 거고. 네가 만약에 두 칸 올라가는 행동을 3번을 했어. 그럼 이렇게 간 거잖아. 그지? 그럼 벌써 꼭대기 도착했네? 그러면 한 칸 올라가는 행동은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일단 횟수만 놓고 보면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거를 문제에서는 그 1단 올라가는 횟수를 A라고 했고 2단 올라가는 횟수를 B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순서쌍을 쓸 때는 얘를 앞에다가 써가지고 6,0, 그 다음에 4,1, 그리고 2,2, 그리고 0,3 요렇게 4가지 순서쌍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준아, 여기 1번에서 순서쌍이 4개 나왔으니까 그럼 2번 답도 4가지인가?
네 가지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 아닐까? 응? 또는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나눠? 상황을 잘 생각해봐. 지금 1번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 네가 6층까지 올라갈 때 한 번에 한 칸 가는 행동을 몇 번 할 거고 한 번에 2칸 가는 행동을 몇 번 할지 횟수만 정한 거예요. 횟수만. 그러면 2번 문제 답을 대답을 하려면 횟수뿐 아니라 뭐도 정해줘야 될까? 칸수가 아니라 순서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경우 요거는 1단만 6번이잖아. 1단만 6번이니까 1, 1, 1, 1, 1, 1이란 말이야. 이거는 정할 필요가 없지. 그냥 무조건 한 가지지. 다 똑같으니까.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떠냐면 1이 몇 번 있고 1이 4번 있고 2가 한 번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칸씩 가는 행동을 4번 할 거고 2칸 가는 행동을 한 번 할 거잖아. 그러면 이 2칸 가는 행동을 언제 할 거냐를 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2칸 가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한 칸 간 다음에 2칸 가고 다시 한 칸 이렇게 갈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 1, 1, 1, 2도 있겠지만 1, 1, 1, 2, 1도 있을 거고 1, 1, 2, 1, 1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1, 1, 1, 1, 2를 순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이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1번에서 찾은 것들에다가 순서 배열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1단이 6번 2단이 0번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 가지로 끝인 거고 자 1단 4번에 2단이 한 번 껴있는 경우는 다 쓸 필요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5개를 배열하는데 어때? 4개가 겹치는 거잖아. 그치? 5개를 배열하는데 4개가 겹쳐.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요렇게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둘둘은 뭐냐면 한 칸씩 올라가는 행동을 2번 2칸씩 올라가는 행동을 2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4개를 배열하는데 둘둘 똑같은 거지. 그치? 4개를 배열하는데 둘둘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니, 연이야? 어떤 행동만 3번 한 거야? 2칸씩 올라가는 행동만 3번을 한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순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한 가지죠. 한 가지. 그치? 요거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요거 5가지, 요거 6가지, 요거 한 가지. 이렇게를 더하는 것이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13가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단원이었고요. 넘어가서 그 뒤에는 이제 확률의 뜻 해가지고 또 확률 기본 문제들이라서 38쪽이나 39쪽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한 장 더 넘어가서 40쪽으로 가볼게요. 40쪽. 40쪽에 80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볼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40쪽에 80번. 답이 뭘까요? 자, 생각을 해봐. 내가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두 숫자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두 숫자 중에 한 수만 짝수여도 짝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짝수를 곱해도 당연히 짝수지만 짝수 곱하기 홀수를 하거나 홀수 곱하기 짝수를 해도 결과는 짝수죠. 연이 알고 있지?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딱 문제에서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짝짝도 있고 홀짝도 있고 짝홀도 있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니까 여사건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것보다 두 수를 곱해가지고 홀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찾기 편하다고. 그치? 왜 은솔아? 홀수가 되려면 어때야 되니까? 그치? 홀수랑 홀수를 곱해야만 홀수가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곱이 짝수일 확률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곱이 홀수가 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상황에 반대가 되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1에서 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되니 서준아? 그죠? 20개의 숫자 중에서 2장을 뽑는 거니까 20C2라고 깔면 되고요. 근데 요 분자에 올라갈 거는 내가 뽑은 그 두 숫자가 둘 다 홀수인 상황이 뽑혀야 되잖아. 그 개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하영아, 1부터 20까지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 10개 있지? 그럼 홀수만 2개 뽑아요 라는 건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10C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게 내가 20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홀수만 2장 뽑히는 경우 그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얘를 계산을 해보면 20C이면은 10 곱하기 19가 될 거고 여기는 5 곱하기 9가 되겠죠. 약분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38분의 9네요. 38분의 9. 그럼 38분의 9를 1에서 뺀 게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38분의 29 이렇게 계산해서 한 방에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2번은 계산을 끝까지 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그 식으로만 좀 써볼게요. 82번. 자, 82번. 4월에 태어난 5명의 아기가 있는데 5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보자. 일단 4월달은 며칠까지 있니? 30일까지 있죠. 30일까지. 그러면 확률을 구할 거니까 분모에다가는 뭘 깔아놔야 될까요? 5명의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5명의 생일을 정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일까? 4월 달에 태어난 5명의 생일을 정하는 전체 경우의 수. 근데 분모에다가 깔 때는 걔네들의 생일이 서로 달라야 되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5명 그냥 각자 1일부터 30일까지 중에 하루씩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응? 5명이잖아. 30 곱하기 5라고? 아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이 1일부터 30일까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3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5명 있으면 한 명당 선택권이 30개씩 있는 거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30의 5제곱이죠. 30의 5제곱. 중복순열이지. 그지? 서로 다른 5명이 1일부터 30일까지 중에 자기 생일을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30파이 5가 되는 거예요. 30파이 5. 근데 분자에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5명의 생일이 모두 달라.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이거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뭐 4월 6일을 골랐으면 나머지는 4월 6일 빼고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자에는 30P5 이렇게 쓰는 것이 5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그 경우의 수죠. 그쵸? 그럼 요거 전체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뭐 계산해보면 숫자는 되게 크겠지. 아무튼 개념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활동 2번의 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치, 이 위에서 구한 것이 5명이 다 다를 확률이잖아. 그러면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5명 중에 적어도 2명이 생일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5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 그거를 1에서 그냥 빼주면 이게 바로 2번 답이다.
그치?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41쪽으로 가서 41쪽에 90번부터 한번 봅시다. 41쪽에 90번. 이것도 한번 풀어봐 얘들아. 41쪽에 90번. 이것도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를 잘 생각하고 계산을 시작해 보세요. 자, 연희야 해보자. A반 학생을 X명으로 잡을게요. 그럼 B반이 뭐가 된다고? 10 빼기 X명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 이걸 식으로 써볼게. 분모는 뭐라고 해야 돼요? 10C 분의 분자는 XC2 플러스 이렇게죠, 그쵸? 맞죠?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15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쵸? 물론 요거를 있는 그대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면 식이 저렇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다른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10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A반이고 한 명은 B반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한 명 뽑고 여기서 한 명 뽑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 명 뽑으면 그냥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냥 X가지잖아. X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니까. 여기서 한 명 뽑으면 10-X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른 반 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쓰는 게 식이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다른 반 학생이 뽑히는 거잖아. 그죠? A반에서 1명, B반에서 1명. 그럼 그 확률이 얼마가 나오겠어? 그치? 이게 같은 반이었으니까 다른 반은 그 반대 15분의 7이 되겠지. 이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계산이 편하다는 거죠. 식세우기가. 그치? 그 두 번째 걸로 푸는 걸 추천하고, 그러면은 요 좌변의 분모는 45니까, 그치? 요게 45니까 하영아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치? 요게 21이 돼야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21이다라고 놓으면 딱 x값 보이죠? 몇 곱하기 몇 해야 21 되니? 3 곱하기 7 하거나 7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x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3 또는 7입니다. 그죠? 뭐 전개해서 넘겨서 풀어봐도 되고. 그러면 x값이 3이다 그러면 A반 학생이 3명이고 B반 학생이 7명이 되는 거고요. x값이 7이면 거꾸로 A반 학생이 7명이고 B반 학생이 3명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거든 어차피 답은 똑같죠. 문제에서는 두 반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하영아 몇 명이야? 4명이 되는 거지. 4명. 그치? 요렇게. 그래서 그냥 처음에 미지수를 잡고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91번 한번 보겠습니다. 91번은 세 사람이 5개 상영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이들 중 2사람만 같은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은 그랬어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뭘 깔아야 돼? 파이야? H야? 서로 다른 세 사람이고 서로 다른 5개 상영관이잖아. 그지? 뭘까 이거는? 파이야, 파이. 그치? 그러니까 한 명당 5종류의 영화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행동을 3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가 5파이 3입니다. 5파이 3. 5파이 3. 아, 근데 그 중에 사람이 5명이 있는데 A, B, C, D라는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딱
두 사람은 같은 상형관의 영화표를 구매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5명 중에서 같은 상형관에 들어갈 커플을 하나 정해야지. 그지? 그럼 5명 중에 2명을 커플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3명? 왜? 사용과에 사람 그러네. 3사람이 5개의 상형관에 영화표, 그치. 그럼 사람이 3명이고, 사람이 3명이고, 3명 중에서 같은 상형관에 들어갈 사람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셋 중에서 2로 이렇게 커플로 묶는 거니까, 이거는 3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3C.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얘네 둘이 요렇게 커플이 됐어. 그러면 얘네 둘은 이제 무조건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 한 명은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커플이 고를 수 있는 영화가 몇 가지? 5가지지. 그치? 그래서 요 커플이 영화를 고르는 방법이 5가지야. 그러면 이 남은 한 사람은 얘네가 들어간 상영관에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3명이 다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얘는 이제 나머지 몇 군데 중에 나머지 4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C는 4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커플 정해주고 커플이 볼 영화 정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볼 영화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자 3C 3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거니까 5 하나 이렇게 지워지면서 25분의 1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2번 해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92번. 탄내나니? 은솔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실근을 가질 거니까 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a제곱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8b가 그쵸 실근을 갖는 거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 어차피 주사위 2개 던지면 36가지잖아 36가지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8b를 넘겨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a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볼 건데 a에다가 뭐 1 같은 거 넣으면은 성립되는 게 없겠죠. 그쵸? a에 1 집어넣어가지고는 얘가 더 커질 수가 없어. 그럼 a에 2 집어넣어도 어때요? 2 집어넣어봤자 좌변이 4밖에 안 되니까 4보다 더 커질 수가 없고 3 집어넣으면 a에 3 집어넣으면 어때? 그러면 b에 1 넣었을 때 성립하죠. 그쵸? 밖에 냄새 심하지? a에다 4 집어넣으면은 요게 16이 되는 거니까 16이면은 요걸 만족하는 게 1, 2 이렇게 2가지. 그죠? 그 다음에 a에다가 5 집어넣으면은 요게 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25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8b는 1, 2, 3 b가 1, 2, 3이고요 그리고 a에다 6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36이니까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 찾은 거야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네 10가지 36가지 중에 10가지니까 약분해서 18분의 5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41쪽까지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숙제를 내줄게요. 뒤에 기출 문제 중에 이 책에 실려있는 기출 중에 지금 4회차가 제일 쉽더라고.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요 책에 보면은 뒤쪽에 기출이 쭉 실려 있는데 13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4회차 있거든요. 4회차 22 광동
요거는 문제들이 좀 쉬워가지고 우리가 요 회차를 푸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요 앞에서는 41까지 그 다음에 뒤에서는 요거 4회차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은 프린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저 뒤에 있는 프린트는 내일 우리 마무리하는 거, 내일 마무리를 할 프린트니까 프린트 하나씩 챙겨가시고 그리고 은솔이는 도장 받고 가면 되고 연희는 나랑 같이 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갑시다. 네. 주말 프린트에 독립시행까지 있어요. 그 주말 프린트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A 스텝, B 스텝, C 스텝 이렇게 되어 있는데 C 스텝에 나와 있는 것들이 호언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A, B 스텝은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고 그래서 요거는 모든 학교가 공통의 시험범위고 C 스텝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호언만 풀으라고 써놨거든요. 호언만. 그래서 여기 C 스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겁니다.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조건부 독립시행, 그게 여기 C 스텝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호언은 끝까지 푸시면 돼요. 프린트. 자, 그래서 프린트 하나 챙겨 가시고 은솔이는 도장 받고